공화당 의원이 새로운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 공화 양당이 지지하는 법안의 중간 형태로 평가받으며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총 자동화 방지, 이른바 범프 스탁 소지와 판매 금지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민주당의 관련 법안 발의에 이어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연방법무부가 하버드대학교 아시안 입학 역차별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아시안 단체들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입시차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복지 축소와 부자 감세 논란 속에 연방하원이 5일 4조 1,000억 달러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오바마케어 폐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건강보험 예산 재승인안이 연방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방상원 재정위원회는 저소득층 아동 건강보험에 향후 5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와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만을 골라 전기나 수도 검침원 등을 사칭해 집 안으로 들어와 금품을 훔쳐서 달아나거나 사기 협박성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KBTV 뉴스9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새로운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 공화 양당이 지지하는 법안의 중간 형태로 평가받으며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연방상원에서 서류 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도 포함됩니다. 공화당 의원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 의원은 5일 이른바 국경안보 추방류의 수혜자 구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다카 수혜자는 물론 2012년부터 미국에 체류해온 서류 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10년 동안 합법 체류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영주권을, 또 영주권 소지 5년 뒤에는 시민권 취득 자격도 부여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국경안보를 강화하고 갱단활동 전력이 있으면 즉각 추방시킨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민주당의 드림액트와 공화당의 석시드 법안의 중간 형태라는 평가를 받으며 통과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소총 자동화 방지, 이른바 범프 스탁 소지와 판매 금지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민주당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범프 스탁의 수입과 판매, 제조, 유통, 소지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주도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도 범프 스탁 금지에 동참하고 있고 전국 총기협회인 NRA마저도 이번 범프 스탁 금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소총 자동화 장치 범프 스탁 소지와 판매 금지 법안은 이번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이 계기가 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총기 규제는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무장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 2조에 위배된다는 논리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된 바 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하버드 대학교 아시안 입학 역차별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한 대학에서 자유정보법을 근거로 제기한 소수계 우대 정책에 따른 역차별 조사 관련 문건 요청에 대해 문건은 존재하지만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을 법무부 측이 시인한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아시안 단체들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입시차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 소송엔 한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계 등 64개 단체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와 교육부에 하버드 대학교에 아시안 학생 입시 전형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하버드 대학교와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입시 전형에서의
아시안 학생 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지 축소와 부자 감세 논란 속에 연방 하원이 5일 4조 1천억 달러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오바마 케어 폐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이 5일 4조 1천억 달러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예산안은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여당인 공화당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꺾고 이날 처리했습니다. 복지 축소,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가결된 2018년도 예산안은 공화당이 연말께 주도할 세법 정비 작업과 입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에서 가결된 이 예산안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5조 달러 이상의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오바마 케어 폐지 같은 사회복지정책 억제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연방상원예산위원회는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세수 감축을 추구하는 독자적인 예산안을 가결한 뒤 본회의로 넘겨서 이달 하순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하 양원을 지배하는 여권 세력 간의 의견 대립과 절충이 어떤 방향으로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건강보험 예산 재승인안이 연방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방상원 재정위원회는 저소득층 아동 건강보험에 향후 5년 동안 1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상원과 하원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저소득층 아동 건강보험 예산 재승인안이 실패하게 되면 각 주는 이를 유지할지 여부를 두고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연방의회는 앞서 2016에서 2017 회계년도가 마감이 된 9월 30일까지 저소득층 아동 건강보험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뉴욕 33만 명, 전국으로 900만 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수해 중단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와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만을 골라서 전기나 수도 검침원 등을 사칭해 집 안으로 들어와 금품을 훔쳐서 달아나거나 사기 협박성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손주가 납치를 당했다거나 복권에 당첨돼 수수료를 먼저 보내야 한다. 아들이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있다며 보석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갖가지 사기 수법을 다 동원해 노인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폭행을 가한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20대인 이 남성은 지난 5월 가정폭력 혐의로 검거돼 2차례 피해 여성에 대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이를 또다시 어기고 피해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5일 맨해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에 체포된 김모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맨해튼 유게비뉴와 32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피해 여성을 바닥에 밀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는 2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중심부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우뚝 세워졌습니다. 한국과 중국, 필리핀 소녀가 손을 잡고 둘러서 있는 이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김학순 할머니가 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됐습니다. 일본 측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 속에 세워진 샌프란시스코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메리 스퀘어 파크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소녀상은 한국과 중국, 필리핀 소녀가 손을 잡고 둘러서 있고 이 3명의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형상화됐습니다. 소녀상의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제기한 김학순 할머니입니다. 이 소녀상의 동판에는 1931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 13개국 여성과 소녀 수십만 명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새겨졌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글귀도 담겼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된 고통의 역사가 잊힐 것이라는 사실이 가장 두렵다는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유언도 새겨졌습니다. 소녀상은 인권 옹호 단체인 위안부 정의연합이 샌프란시스코에 기증했고 지난달 22일 열린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소녀상은 2015년 9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후 일본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2년 여후 우뚝 샌프란시스코 중심부에 세워졌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픽스 NYC라는 뉴욕시 교통 혼잡세 부과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통 혼잡세 부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교통 혼잡세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시행 방안을 두고 집중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혼잡세 부과 계획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5일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픽스 NIC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픽스 NIC는 올 연말까지 뉴욕시의 교통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MTA의 재정 지원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와 시행 방안을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주의회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내년 회기에 관련 법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혼잡세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부유층 증세를 통한 MTA 예산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중교통 예산은 부유층 증세 같은 지속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대중교통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마련과 방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 전국의 홀푸드 매장 50여 곳에서 고객 카드 정보가 해킹당했습니다. 홀푸드 측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해 전국의 56개 매장에서 사용된 신용카드의 정보에 불법 접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홀푸드 마켓 측은 현재 유출 경위와 경로에 대해 파악 중이며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에큐픽스 등 유명 업체들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업체들이 보안 시스템 업데이트 등 고객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비정부기구 NGO 연합체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아이캔에 돌아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1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세계 101개국 소속 468개 NGO로 구성된 아이캔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핵무기 사용이 인류에 초래할 재앙적인 결과들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조약에 근거한 핵무기 금지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인 공로로 해당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아이캔은 지난 200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총회 기간에 결성돼 지속적으로 비핵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에서 만난 정치인과의 인터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니정 뉴저지 하원의원 민주당 후보에 이어 쉐일라 올리버 뉴저지 부주지사 민주당 후보를 지난 이틀 동안 들어봤고, 오늘은 카를로스 랜도 뉴저지 부주지사 공화당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Good. Hi, my name is Carlos Rendo. I'm running for Lieutenant Governor of the state of New Jersey. I'm the mayor of Wickliffe Lake. I'm glad to be here in this festival. And loving the music, the food, and the culture. Diversity is a big part of New Jersey, and we like to promote diversity here. And the Korean community is a big part of our diversity in New Jersey. And I love participating and wishing everybody very happy Thanksgiving. It's fantastic. I mean, very well organized. A lot of vendors, great music, and it's a good thing for New Jersey to have this festival every year. We're going to reduce property taxes right away, and we're going to help small businesses with less regulations and less taxes so the Korean businesses could grow in New Jersey. That's our number one goal right now. Well, the Korean society is, they're always very entrepreneurial, very hardworking. Look, I'm an immigrant. I know a lot of the Koreans here are immigrants too. And we need to work together to make it a better society and let it grow. We're all for small businesses and hard work, and the Korean society has demonstrated that year in and year out, that they're very hardworking and they give the best education to their children. And that's what we want here in New Jersey. Okay, thank you very much. 10월 6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사건 사고 코너를 전하면서
있을 수 없는 또 있어서도 안 되는 뉴스를 접하고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뉴스 역시 그러하지만 이번에 전해드릴 뉴스 또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브롱스에서 임신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체의 자궁 속 아기를 칼로 잘라낸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24일 이 사건과 관련해 24살의 애슐리 웨이드를 2급 살인 혐의와 2급 납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웨이드는 임신 8개월째인 22살의 여성 안젤리크 셔든의 목을 칼로 베고 살해한 뒤 시체의 배를 갈라 탯줄을 끊고 유아를 꺼내 자신의 아기로 삼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든은 살해 당일 결혼식을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살아남았고 경찰은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웨이드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0년 이상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브롱스에서 구류 중이던 학생이 총기를 학교로 반입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보로에서는 2주 전 한 학생이 흉기로 그부를 살해하고 한 명은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시교육부는 경찰이 MS 135 브롱스파크 중학교에서 안전하게 총기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3살 소년 용의자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 보복을 하기 위해 총기를 휴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에 용감한 소녀상을 후원하던 한 기업이 여직원에게 저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수백만 달러의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회사의 3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들은 남성보다 낮은 수당을 받았습니다. 또 15명가량의 흑인 근로자들은 백인 근로자들보다 적게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이 금융회사는 500만 달러의 합의안에 동의했지만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차별적인 관행은 부인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 3월 달부터 월가에 여권 신장의 상징으로 세워진 용감한 소녀상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인간의 사랑은 음식의 성분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FDA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 있는 나쇼바 브룩 베이커리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 그라놀라의 성분을 사랑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FDA는 그라놀라는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제품의 성분으로 표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식성분, 재료는 반드시 통상적인 이름으로 표시돼야 한다며 사랑은 식재료로 쓰이는 흔한 이름이 아니고 식재료로 흔히 쓰이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열대성 폭풍 네이트가 북상하면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이트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뉴올리언즈를 지날 것으로 관측됐고 랜드로 뉴올리언즈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올리언즈는 12년 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해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나온 지역입니다. 연방 상원의원 12명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국무부에 보냈습니다. 이는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윈비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국무부는 200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이후에 9년째 다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팔로 뉴욕 주립대가 순위 캠퍼스 가운데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팔로는 2017에서 2018학년도 가을 학기에 약 3,500명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글래드스톤 브랜치의 모리스에서 엑세스 노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3일 저녁 담장이 무너지면서 운행 중이었던 열차와 선로 위로 해당 잔해가 떨어지자 이 노선의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네바다주 총격 사건. 네,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났습니다. 59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실로 대규모 참극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사건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이번 사건의 좀 개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멀쩡한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런 뭐 레코드도 없고 그냥 돈 많은 은퇴해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라스베가스 인근에 살면서 그 카지노에 다니면서 놀고 그랬는 것 같아요. 아무런 뭐 이상한 징후도 없던 사람이 큰 한 2만 5천 내지 많이 잡으면 4만 명이 모였다라는 음악 콘서트 하는 데가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불락의 대각선으로 다 높은 호텔이죠. 거기 32층 굉장히 좋은 스윗룸에 묵으면서 거기 한 40여 정 그 자동 소총이 많고 총을 사다 놓고서 그 위에서 그냥 그 콘서트 야외 콘서트 하는 데를 보고서 창문을 망치로 깨서 구멍을 내고 거기다 놓고서 그냥 무작위로 그냥 총기를 발사해 가지고 네네. 아수라장이 됐죠. 59명이 죽고 500여 명이 사상자가 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1일 그랬으니까 지금 막 이제 한 일주일째 막 접어드는데 아직 미국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도 방문하고 아마 뭐 이런 총격 사건이 날 때마다 총기 소지하는 규제 법안 네. 이렇게 자꾸 의견이 올라오지만은 한 3, 4일 지나도 뭐 지금 그냥 맹숭맹숭한 것 같아요. 그 뭐 말씀 주셨지만 사상자가 뭐 그 역사적으로 아마 이 최근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중에서는 아마 가장 최고로 많습니다. 예, 예, 예. 많죠. 예. 예. 지금 뭐 그 규제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총기 규제안이 어떻게 좀 마련이 될 기미가 좀 보이나요? 이게 사실 총기 사건이 날 때마다 총기 규제해야 된다라는 얘기 막 나오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꼭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총기 소지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 이 참혹한 총격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미국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전망을 해요. 뭐 이러다가 총기 규제와 총기 소지 권리와 항상 이 권리 오른쪽의 얘기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느냐. 아니 60여 명, 500여 명이 사상자가 그냥 이 대도시 안에서 났는데도 야, 이 사람이 혼자서 한 50여 정 이상의 총기를 그것도 반자동 소총을 막 갖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이고 NRA라는 내셔널 라이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아주 막강한 로비 단체죠. 그거는 총을 만들어내고 총알을 만들어내고요. 총기를 많이 이 미국 사회에다 유포시켜야만 돈을 많이 버는 그 총기 인더스트리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막강한 로비력 때문에 대부분의 그 로비 돈이 공화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정치인 누구 하나 용감하게 나와가지고서 총기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직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 총기 로비 단체죠. NRA. 얼마나 그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렇게 절대 흔들림 없이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내셔널 라이플 예.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총기 산업이 대개 이익 단체들은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돈을 막아주고 정치 로비를 해요.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총기 소지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총기 규제 소지를 규제하는 법안이 나오지 못하도록 법안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로비 단체입니다. 정말 얼마나 로비를 잘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공화당에만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공화당 쪽에 돈이 들어가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가장 그 목소리가 높은 의원들한테 이런 사건이 나더라도 만일에 법안이 올라가서 투표를 하면은 규제 투표를 할지라도 먼저 얘기하지는 말아달라. 예. 그러니까 등급을 한 4등급으로 나눠서 요 의원들은 민주당이다 할지라도 요 수준에서만은 총기 규제를 하도록 하고 너무나 이 전략적으로 로비를 하니까 이거를 뚫고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가끔 시민 로비스트 우리 같은 사람들도 NRA 로비 방식을 많이 공부해서 배우는데요.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집중을 해요. 우리를
총기 소지 권리를 강화하는 의원들을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총기를 규제하려는 의원들이 어느 톤 이상으로 얘기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로비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해집고 들어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 총을 못 갖게 해야 된다라고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한테 NRA는 벌써 가가지고 아직 아니다, 잠깐 기다려라, 누가 법안을 낼 때 너는 요 정도에서만 하면 된다, 보좌관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죠. 그리고 네 지역구에서는 이 법안에 네가 나섰을 때 다음 선거에 너는 어느 정도 표 차이로 이기긴이지만 줄어든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쫙 굉장히 촘촘히, 이게 이제 돈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을 내어서 이렇게 로비를 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NRA의 이 로비 방식이라는 건 아주 세련되고 아주 유연하고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볼 땐 제가 옳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무조건 돈보다도 자기네들 이익을 지키려는 저 사람들의 이 돈벌이 고민, 저렇게까지 되는구나. 이 가장 막강한 NRA 로비죠.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뉴욕 시장을 3번이나 했죠. 마이클 블룸버그. 네.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들자라는 주장하는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정치인이죠. 그 뉴욕시에서 총탄이 못 만들게 하고 이 화약 같은 거 만드는 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불리고 뭐 많이 그렇게 했어도 이거를 어떻게 규제 법안 만드는 거는 불가능했죠. 굉장히 답답하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여러분 공화당 민주당을 비교할 때에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과연 안전이라 시큐리티만 놓고 볼 때에 일반 시민 서민들은 과연 어느 당에 어떤 정책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걸 진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결국은 이 유권자들의 몫이 크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투표를 네네. 잘해야 된다, 옳게 해야 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콜럼버스 데이를 앞둔 금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